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외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비추로셀이라는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사업보고서들을 읽어봤지만 그 중에 몇 개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들 같은 경우 중간에 변동성이 있지만 항상 주가가 잘 가더라고요. 그 회사 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제 뭐 다른 분들이 또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또 거론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거론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도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때 이제 그 기술력이 좋은 회사들, 그래서 주가가 잘 가는 그런 회사들을 읽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2017년도에 화재가 나고 이제 지금 했는데 변동성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어떤 그 시간에 투자해야지 중간에 어떤 변동성에 투자하면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상당히 경제적 혜자가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지금 매출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17.42%에 거의 20% 가까이 되잖아요.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된다. 그러면 경제적 혜자가 있어요. 이 회사는 2017년도 4월 달에 화재가 났어요. 불이 났어요. 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투자를 하지만 불난 회사들이 잘 가요, 나중에는. 희한하죠. 불난 회사들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저도 이렇게 세무사 사무실 운영할 때 이제 거래처들 중에 불난 회사들이 있어요. 공장이 오래돼 가지고 불난 회사들은 또 보험료 받아서 새로운 공장 짓잖아요. 더 크게 지어서 더 잘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사장님 혹시 사장님이 불낸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우리 우스갯소리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불나면 보험료를 받잖아요. 보험료를 받으면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이전보다 좀 더 생산 능력이 많게 짓거든요. 이 회사도 2017년도 4월 달에 화재가 나고 2018년도 4월 달에 그 당진 공장이 준공이 됩니다. 당진 공장이 준공이 됐어요. 공장이 준공이 돼서 기존의 어떤 생산 능력 대비 3배 정도 캐퍼가 되는 거예요. 캐퍼가 3배. 그러니까 어때요? 이 회사 생산 능력이 3배가 증가된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전망 공시를 내놨어요.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은 전망 공시를 잘 안 내놓잖아요. 또 중소 좀 약간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 아니고는 전망 공시를 안 내놓는데, 전망 공시를 내놨는데 2019년도 예상 매출이 1360억, 영업이익 230억, 당기순이익이 195억이에요. 지금 시총이 2,500억이니까 지금 뭐 어때요? 한 12.8배 정도 되잖아요. 뭐 적정한 지금 가격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 기술력이 좋고 또 확장성이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가 다양한 분야에 또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장기적으로 시간에 투자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재가 나고 원래는 사업 연도가 2016년도 7월 1일에서 이렇게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를 한 회계 기간으로 보고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재무제표를 불나고 나서 1월 1일에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때는 33기는 6개월만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공장이 이미 전소가 되고 임시 공장에서 아마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33기는 무시하시라. 그 비교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이게 17%에서 17.42%, 이때는 한 2개월 동안 불나가지고 아무래도 떨어졌겠죠. 한 17.42%, 그 비슷하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해자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회사가 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진입장벽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진입장벽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이 진입장벽과 해자가 있는 업체들은 뭐예요? 어, 시간에 투자해야 돼요. 시간에. 그렇죠. 시간에 투자하다 보면 이 시간이 해결해주거든요. 수익은 중간에 변동성이 투자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그 좋은 성과를 못 낼 것 같아요. 시간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단기 순이익도 한 13.66%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66%고, 그래서 어때요? 지금
당기순이익은 약간 2016년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은 많이 증가했죠. 예, 매출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예요. 지금 4월 달에 준공이 되면 어때요? 공장을 준공이 된다고 해서 바로 돌리지는 않잖아요. 임시 공장에서 하다가 어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시험 설비도 해보고 기계돌이 해서 시험 설비 하던 이제 3분기부터 제대로 된 가동이 된 것 같아요. 3분기. 그래서 2018년도 그럼 2019년도에는 지금 1125억에서 지금 1360억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매출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회사가 지금 수축사회 즉 매출이 성장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매출 성장하고 영업이익 성장하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성장하고 이런 회사들이 드물다고요. 정말로 이건 수축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회사가 전망하는 이 공시하고 비슷하게만 간다면 이 회사는 상당히 멀티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좀 성장률이 좋잖아요. 이익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성장이 힘든 그 시대에 성장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뭐예요? 좀 더 뭐예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익잉여금은 누적이 되잖아요. 누적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증가가 되는 거예요. 증가가 되고 그렇죠. 증가가 됐고 그래서 지금 자본 총계는 이거잖아요. 자본 총계가 차지하는 1203억 중에서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게 948억이에요. 이 회사는 뭐냐면 이익잉여금 역사라고 했어요. 과거에 회사의 당기 순이익이 누적이 된 거예요. 지금 누적이 계속 당기 순이익이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948억까지 쌓인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회사는 지금 자본금 1200 중에서 948억이 대부분이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은 과거의 실력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예요. 과거에 실력이 좋고 현재에도 실력이 좋고 그렇죠. 또 미래에도 지금 이대로만 된다면 실력이 엄청 좋은 과거의 실력이 좋은 사람이 계속 실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만하지 않고. 그래서 이 회사는 뭐예요? 지금 부채 비율이 13점에서 화재가 난 다음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20%대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뭐냐면 굳이 재무 분석을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이에요. 아주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재무 분석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 유동자산이 519억이에요. 519억. 그리고 유동부채가 218억이에요. 유동비율 좋죠. 근데 여기서 재고자산 안 빼고 당좌자산, 재고자산은 바로 현금화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빼면 257억이에요. 그리고 당좌 비율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재고 비율이 지금 2017년도 32기에 48억이었는데 지금 뭐야 2018년도 12월 30일 262억으로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 작년하고 비교해도 190억에서 260억으로 많이 증가했죠.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것은 수주를 받아서 수주라는 것은 뭐예요? 수주라는 것은 주문이거든요. 주문. 이거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주 잔액이 상당히 커요. 지금 한 수주 잔액이 지금 여기 사업보고서상 한 9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받은 수주가 뭐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가지고 지금 거의 최근에 받은 수주가 한 500억, 600억, 한 700억이 넘어가요. 최근에 받은 수주가 70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한 700,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수주 잔액이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야 이게 상당히 이 재고 자산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재고 자산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수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를 많이 지금 대량 생산을 해야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유형 자산이 많잖아요. 지금 작년 이때 뭐 화재가 나서 유형이 없다가 이때 이제 건설 중인 자산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취득한 것도 있고 토지 취득하고 그다음에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유형자산이 많아져요. 유형자산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감가상각비가 많다는 거잖아요. 감가상각비도 많고 그다음 무형자산 상각비도 좀 많았죠. 줄어든 거 보니까 무형자산 상각비도 많고 그렇죠. 무형자산 상각비도 많고
이것은 뭐예요? 고정비도 있다는 거예요. 고정비도 있고 크다. 그러면 뭐예요? 매출이 증가할수록 뭐예요?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비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즉 매출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영업 이익이 증가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크다. 그럼 영업 이익률, 그 다음에 또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재고자산을 지금 수주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뭐예요? 원가를 절감하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제품의 경우는 거의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동화. 예, 그래서 자동화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이 생산의 어떤 효율성도 좋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지금 25.15%란 말이에요. 상당히 뭐예요? 생산의 효율성도 좋고. 예,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 지금 뭐 특별하게 이 회사가 뭐 이렇게 문제 될 만한 게 없어요. 이렇게 딱 보면 뭐 단기 차입금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이자가 나가는 차입금 자체도 얼마 안 되잖아요. 장기 차입금도 6억. 이자가 나가는 차입금 자체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0억. 자, 10억인데 현금성 자산이 38억이에요. 지금. 그렇죠? 단기 금융상품이 얼마 안 되지만 38억. 그러니까 뭐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차입금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 회사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한번 보면 자, 단기 순이익이 153억인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70억이 이익의 질도 아주 좋다. 이익의 질도 아주 좋다. 이익의 질 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익의 질은 뭐예요? 단기 순이익분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그래서 이게 1 이상이거나 1과 가까우면 이익의 질이 좋은 거예요. 그쵸? 이게 플러스일 때, 둘 다 흑자일 때, 예, 이익의 질이 아주 좋다. 그리고 제가 감가상각비가 상당히 많이 차, 55억이고 18억이죠. 많이 차지하고. 근데 전년도에 232억, 315억. 좀 현금흐름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건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 현금 흐름이 좋은 거예요. 이건 특수한 상황. 2017년도 4월 달에 화재가 났단 말이에요. 화재. 그러면 뭐예요? 화재가 나면 이 회사가 좀 뭐예요? 그 괜찮으면 우리가 매출 채권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서 어때요? 매출 채권을 빨리 회수를 불났으니까 인지상정 아니에요. 약간 부조 형식으로 빨리 회수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그쵸? 매출 채권이 많이 감소가 돼서 불났을 때 140억 정도가 회수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뭐야 또 보험료가 지금 414억이잖아. 이게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수금으로 잡혀요. 미수금으로 잡히다가 미수금은 유동자산이잖아요. 414억 미수금으로 잡히다가 이제 2017년 이때 이제 들어온 거죠. 이때 33기에 400억 가까이가 들어와 가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아졌죠. 12억인데 315억. 이게 미수금이 들어온 거예요. 보험 관련된 미수금이. 이것은 매출 채권이 140억 정도 지금 미리 회수가 됐고. 그렇죠? 회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거래처들이 미리 돈을 지급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예요? 보험금이 미수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때보다 현금 흐름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것은 비정상적인 거다 이쪽까지는. 그래서 비교할 필요 없이 이것만 상당히 이익의 질도 좋다. 이익의 질도 좋고 그 다음에 뭐냐면 투자 활동 보면 지금 계속 여기 보면 건설 중인 자산 취득 2017년도에도 지금 354억 77억 계속 사고 있죠. 기지개 장치. 그냥 불났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거의 2018년도 4월 달에 지금 완공이 되면서 이제 2018년도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그렇죠. 그럼 2019년도에는 뭐 문제 없잖아요. 캐퍼가 3배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어때요? 딱 봐도 뭐예요? 경제적 혜자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고 문제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좀 많지만 그것은 뭐예요? 수주를 받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재고자산이 쌓아놓고 안전재고로 그냥 쌓아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 될 부분은 없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렇게 안전마진이 있잖아요. 경제적 해자가 있잖아요. 경제적 해자가 있는데 이게 리튬 1차 전지를 지금 만드는 회사인데 이 1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설비 기술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비를 하는데 이 기술에 좀 표준 모델이 공개가 안 돼 있는 거야, 시장에. 표준 모델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이게 진입을 하려고 해도 이 설비들 있잖아요. 표준 모델이 공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때요?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이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조그마한 것을 많이 만들어야 이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설비를 이게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조립을 할 때 이게 어떤 표준 설비가 어떤 건지를 알면 그 설비를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고 조립하면서 이제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없이 만드는데 그렇게 없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설비를 투자했는데 이게 뭐 제대로 제조가 이루어질지 조립이 이루어질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뜻 투자해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하면 성능 편차가 상당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경제적 해자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국내에서는 독보적이고 그냥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3위권, 3위권. 프랑스에 있는 그 참 이걸 세프트인가 이게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1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자회사가 이제 이스라엘 회사에 아마 그 투자해서 자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가 2위. 그러니까 이 회사가 프랑스 회사가 그 독보적인 일이고 50% 넘어가는. 그 다음에 3위권이 비츠로셀. 그리고 이제 비츠로셀과 이 세프트 이 회사만이 수직 계열화돼 있고 수직 계열화돼 있는.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고 또 그 적용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비츠로셀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리튬 SOCI2가 뭐냐면 이것은 리튬 염화 티오닐 전지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모든 성능 그 다음에 어떤 그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장 기간이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그 다음에 견디는 온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망간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것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신에 싸죠. 이건 더 이것보다는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아마 주요 제품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리튬 염화 티오닐 전지하고 리튬 망간 전지가 주력 제품이에요. 주력 제품. 그래서 리튬 염화 티오닐 전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 미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계량기 있잖아요. 계량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옛날에는 기계식으로 했는데 스마트 미터기로 달면서 이런 스마트 미터, 그다음 유비쿼터스 및 능동 RFID. RFID는 그거잖아요. 접속을 안 하고 접촉을 안 하고 그냥 인식하는 무선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카드를 대면 그냥 무선으로 인식하는. 그런데 이런 게 모든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IT가 입혀지잖아요. IT하고 결합이 되잖아요. 모든 게 IT하고 결합이 되면 IT를 운용하는데 어떤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이 리튬 1차 전지가 이렇게 따라 붙는 것 같아요. 리튬 1차 전지가 어떤 다른 전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는 전지잖아요. 그런데 충전을 할 수,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충전을 못하고 그냥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전지들이 많이, 알칼라인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장 기간이 훨씬 길어요. 알칼라인 같은 경우 2년 미만이거든요. 그리고 리튬 2차 전지는 6개월. 그냥 충전 계속하고, 그다음에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이에요. 10년 이상. 저장 기간이. 그리고 에너지 밀도도 훨씬 높고, 온도 있잖아요. 사용 가능 온도가 상당히 커요. 리튬 마이너스 55도에서 85도까지니까 엄청나게 좀 악조건의 어떤 기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고 그렇죠. 진입 장벽도 높고
그래서 지금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0% 가까운 17% 가까운 18%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쪽 망간 쪽은 보안 시장이나 소방 화재 감지기. 그 다음에 하이 템퍼러처 배터리는 뭐냐면 높은 고열에도 버티는 배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석유, 가스, 시추 모니터링 전원 공급하고 그 다음에 EDLC 스마트 그리드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핵심 부품 공급.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유도비사 이것은 군사용이죠. 군사용.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국방부에 거의 독점적이죠. 독점적으로 지금 이 회사가 이 부분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리튬 이온 이 관련된 그 다음에 전원 공급 관련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국방부에서는 현금이 잘 나오잖아요. 캐시카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캐시카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력망이 있잖아요. 거기다 IT를 입힌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전력망에다 IT를 입혀가지고 뭐예요?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이제 구하는 건데 IT를 입힌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IT를 입히면 IT를 운영하는데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해야 되고 따라서 리튬 1차 전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다방면으로 지금 많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 분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렇게 뭐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어때요? 상당히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안정적. 왜 그러냐면 쓰이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한쪽이 좀 망가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밀리터리 쪽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상당히 이런 부분이에요. 쓰이는 곳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나 이런 쪽 웨폰 쪽은 어때요? 국방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현금 캐시카우잖아요. 캐시카우 거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또 이 회사가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이걸 바탕으로 또 해외 그렇죠. 스마트 미터기 시장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거의 뭐 1위더라고요. 이쪽이 이 회사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독보적인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뭐 차분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어차피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보고서만 제대로 읽어도 웬만한 것들은 다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상당히 사업 보고서에 자세하게 많은 걸 써놓고 회사의 강점, 시장에 대해서도 많이 써놓고 그러면 관련된 사업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전방 산업을 한번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라든지 신문 기사 막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전방 산업을 연구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상당히 파악하는 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충남에 있어 충남 당진시에 있고 본사가 중소기업이고요. 중소기업이고 이 회사는 어차피 화재가 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무조사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리고 주요 사업 내용 및 향후에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 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리튬 1차 전지잖아요. 리튬 1차 전지. 그리고 현재는 뭐예요? 스마트 미터와 같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향후에는 사물 인터넷. 그렇죠? 이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확장이 된다는 거죠. 확장이 되고 모든 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독자적인 솔루션이 EDLC 연계형 하이브리드형 전지는 지금 러시아와 같은 극 좋은 환경에서도 출력이 가능한 솔루션을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와 관련돼서 지금 뭐 보니까 정정 공시 나온 거 보니까 뭐 약간 지금 뭐 그거 시험평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공시 한번 확인해 보셔요.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사용 온도 범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저장 기간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시장의 핵심 전원으로 부상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도 좋고 미래에도 상당히 이쪽은 어차피 뭐 미래 시장이니까 또 미래에도 성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이 한 17%를 유지하고 상당히 경제적 혜자도 있고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잘 되면 17% 정도 나오면 신규 업체들이 진입을 할 만도 한데 진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2017년도 4월 달에 예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당진 공장 어때요? 지금 4월 달에 어때요? 지금 신축하고 완공이 됐다는 거죠. 예. 1900만 주. 예. 공. 뭐 특별히 깨끗해요. 뭐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금사채 그런 것도 없고 상당히 현금흐름 좋고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뭐, 뭐 공장도 짓고 다 한다는 거죠. 아까 그 보험금하고 합쳐가지고 1차 전지는 뭐예요? 말 이거 충전할 수 없는 거예요. 충전할 수 없는 거.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용 온도 범위의 다역성 좀 상당히 넓고 저장 또 리튬 1차 전지 같은 경우 10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리튬 전지 리튬을 음극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리튬 전지라고 부른다. 그다음 앰플 전지 이거는 뭐예요? 리튬 이것은 뭐냐? 염화티오니 전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고. 자, 리튬이라는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속 가운데 가장 가벼운 금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리튬 그래서 전지에 사용할 때 이제 이 전하량을 갖게 되므로 고용량의 전지. 그래서 오래 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취급이 어려운가 봐요. 취급이. 리튬은 수분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하면서 급격한 반응을 하므로 취급이 어려워서 상대 습도 1% 미만의 드라이룸에서 전지를 제조해야 돼요. 드라이룸. 그래서 항상 이런 리튬 전지 할 땐 드라이룸이 필요하다는 거. 예. 하여튼 리튬 1차 전지의 특성이 뭐냐면 고전압 및 방전. 일반 전지에 비해서 2배 이상 높다는 거죠. 전압이. 그리고 전압 평탄도가 우수하고 또 고에너지 밀도.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근데 저도 이게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뭔가 좋다는 말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온도대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제 리튬 1차 전지 산업의 특성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 소재 산업의 특성은 뭐예요? 부품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어때요? 소비자에게 단위 전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비의 부품으로 장착돼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리튬 전지만 따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어떤 장비의 부품으로서 전지가 판매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전지 하나 때문에 어때요? 이 물건이 제품이 이 전지가 잘못되면 이 제품 전체가 불량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의 어떤 기술, 신뢰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훨씬 더 비싼 건데 제품이 전지 하나 때문에 이게 불량이 돼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뭐 터진다든지 전지가 그러니까 이 제품이 터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지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신규 업체 거를 받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인 업체 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경제적 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튬 1차 전지 산업은 부품 소재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 완성품 제조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리튬 전지 제조업체의 실적 상황 등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 집약적 장치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 집약적.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 전지 같은 경우는 상호 기술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개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국가 안보 아까 밀리터리 쪽은 뭐예요? 국방부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상당히 국가 안보 및 경쟁력 등이 중요한지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보안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 통제 및 관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고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설비 투자가 표준으로 공개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업체들이 우리도 해볼까 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룸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대단히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고 독과점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독점인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립을 한다는 거죠. 조립 산업에. 그래서 리튬 1차 전지 제조를 위해서는 100개 이상의 부품을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청업체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하청업체들. 그렇죠? 이 하청업체들도 어때요? 이것도 관리하는 능력. 그냥 신규 업체가 진입을 했는데 이 뭐 여러 가지 하청업체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야, 니네 이 회사하고 거래하면 우리하고 거래하지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확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청업체들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만 보고 또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다. 그 국가 경제에서 중요성, 국방 통신 장비 및 최첨단 무기 체계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주력 생산 제품인 리튬 요마 티오닐 전지하고 리튬 요마 티오닐 전지는 이제 군용 장비 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축형 전지, 리저브 전지, 앰플은 미사일이나 폭탄 주전으로 사용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100여 개의 부품 업체가 공동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산업의 성장성은 뭐냐면 산업의 성장성 이게 보면 에너지 전략의 필요성과 유비쿼터스 산업의 실용화 등의 어떤 산업적 요구와 더불어 전자기기의 발달로 장비의 디지털화, 휴대화에 의해 전지를 사용하는 장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뭐야? 최적당 무게당 에너지 밀도가 가장 우수한 리튬 1차 전지의 수요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리고 리튬 1차 전지 시장은 2020년까지 연평균 5.8% 수준으로 성장. 그렇죠. 성장한다는 거고. 자, 리튬 1차 전지 중에서 당사의 주요 품목이 뭐냐면 아까 뭐예요? 리튬 요마 티오닐 전지. 이거 리튬 요마 티오닐 전지. 리튬 망간 전지가 차지하는 게 70%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리튬 전지인데 그 중에서 이게 망간 전지고 이것은 리튬 요마 티오닐 전지잖아요. 그럼 이 리튬 요마 티오닐 전지하고 이게 망간 전지잖아요. 이 차지하는 게 지금 전체 시장 전체 금액에서 어때요? 한 70%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70%. 근데 이 리튬 요마 티오닐 전지하고 리튬 요마 망간 전지를 뭐예요? 주력 사업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이 회사라는 비츠로스에 5.8% 정도 성장한다는 거. 그 군수용 전지는 어때요? 지금 이제 여기 경기 변동 한번 볼게요. 군수용 전지는 뭐 경기와 상관없이 수요가 일정하죠. 그렇지만 전쟁이나 어떤 국지적인 긴장이 고조되면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민수용 전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현재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진행으로, 그렇죠. 기존 기계식 또는 아날로그식 유틸리티 미터, 전기 미터, 가스 미터, 워터 미터, 수도, 전기, 가스의 전자식 장비로의 전환. 그래서 시장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미터 장비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리튬 염화 티오닐 전지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RFID 무선 인식 또 전자태그 등에 사용되는 전지의 급격한 증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 회사는 뭐예요? 다양하게 성장 가능하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하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다양하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도 좀 적어요. 그렇죠. 매출에 대한 리스크도 적고, 예,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리튬 1차 전지 중 시장이 가장 큰 리튬 염화 티오닐 전지와 리튬 망간 전지의 분야를 주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요. 마켓이 아까 봤죠. 거기에서 받는 이런 부분들, 예,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당사의 주요 목표 시장이 4개가 있어요. 4개 시장. 하나, 둘, 셋, 넷. 이 4개 시장, 목표 시장이 4개 시장이요. 이 4개 시장이 목표 시장인데 시장도 4개나 돼요. 거기다가 또 한 시장마다 또
또 주요하는 또 목표 시장이 세부 목표 시장이 또 많아요.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뭐예요? 리스크가 분산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한 종목이 좀 부진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죠. 목표 시장이 4개인데 한 목표 시장마다 또 3개의 세부 목표 시장이 또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다양하죠. 그만큼 자 에너지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목표 시장이 뭐예요? 리튬, 염화 티온일 전지의 특성으로 타전지 대체가 불가능한 고부가가치 시장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목표 시장의 특성이 뭐냐면 여기서는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되는 특징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지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 전지 금액의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떤 불량 비용이 발생. 왜 그러냐면 제품에 전지가 들어가잖아요. 이 전지 조그만한 것 때문에 이 제품에 뭐 수백 배, 수천 배의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불량이 돼 버리면 어때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 전지 뭐야 하청을 줄 때 신규 업체한테는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신뢰성이 있는 업체한테 준다고요. 그래서 한번 거래처가 맺어지면 당연히 계속 반복적으로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목표 시장이 동향 보면 어때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본격화 등으로 인해서 향후 5년 이상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미터기 채용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남아도 마찬가지, 동남아, 남미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한 가구의 전기가스 수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한 가구의 전기가스 수도 미터에 전원으로 전지가 각각 사용되어서 계속 어때요? 또 교체 주기는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10년 있다가 또 다시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상당히 성장 가능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입 및 성공 요소. 시장에서의 어떤 세일스 레코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뭐야? 미처로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 초반부터 주요 업체들과 컨택 및 테스트를 통해 2005년부터 시장에 진입했잖아요. 지금 2005년부터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2015년이고 또 10년이 2025년이란 말이에요. 그쵸? 막 이렇게 이제 이것도 있고 그럼 2025년도에는 또 이제 대체 수요까지도 있단 말이죠. 대체 수요. 이것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때 이제 이때부터 만약 이때 있는 것들은 이때 대체 수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했던 것들은 또 대체 수요할 때 당연히 거래했던 피처러스라고 거래할 거 아니에요. 대체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수요도 생기고 이런 부분. 경쟁사는 이런 회사들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 회사가 프랑스 회사인데 1위 회사예요. 이스라엘 회사 2위인데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자회사예요. 자회사. 그러니까 이 회사가 거의 독보적인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점은 빠른 납기, 가격 경쟁, 기술 대응력. 단점은 짧은 역사로 인해 약한 브랜드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위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큐리티 산업 분야. 뭐예요? 여기 밀리터리 군 무기 체계. 뭐 이쪽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는 군용 리튬 1차 전지 한국군에 납품하고 있고 93년 이후로 오랫동안 납품했죠. 지금 93년이니까 93년부터 그 다음에 10년이면 2003년 10년이면 2013년 10년이면 2023년 지금 10년 전에 납품했던 것들을 또 이제 대체 수요로 또 할 거 아니에요. 또 대체 수요도 있고 또 신규 수요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대체 수요는 뭐예요? 점유율만 높다면 어때요? 계속 대체 수요만으로도 기본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쵸? 기본은 유지한다. 국내 군용 시장의 경우에는 국방부 조달본부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복수 업체를 확보해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나 진입 장벽이 현재 소수의 업체만이 군용 리튬 1차 전지 시장에 진입한 상태다. 소수의 업체만이. 이 수요는 매년 12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캐시카우예요. 캐시카우.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로 영업을 아주 엄청나게 안 하더라도 캐시카우로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입 장벽이 높아서 소수의 업체만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불발 포탄 비율을 1% 이내로 줄여야 하는 국제 협약에 따라서 포탄의 기폭 장치에도 전원이 모두 장착되는 추세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바일 데이터 및 RFID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냐면 이 통신의 전로로서
뭐예요? 이런 부분들 통신기술 그다음에 RFID 무선 뭐야 그거죠. 무선 인식이죠. 이런 부분들. 근데 실외 외부 환경 조건에서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고용량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리튬 1차 전지가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냥 외부에서 그렇죠. 요즘은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여름에는 또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지가 리튬 1차 전지다. 그래서 목표 시장의 특성은 뭐냐? 가혹한 환경 조건, 온도, 습도에서 성능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목표 시장 동향에서 보면 이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항만 보안법에 적용이 되는데 지능형 컨테이너의 시장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항만 보안법이 뭐냐? 미국은 9.11 사고 이후 자국 내로 들어온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 안정성에 대한 통관을 실시하는 항만 보안법을 적용하기가 여기며 이에 따라 지능형 컨테이너 시장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당사는 이미 세계 1, 2위의 주요 컨테이너 위치 추적 업체와 자동체 위치 추적 업체 등을 2017년도부터 접촉해 왔으며 지금 샘플 테스트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샘플 테스트. 이게 통과가 되면 또 어때요?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이 부분도 한번 관찰을 해보시라. 경쟁사는 이런 게 있고 이제 이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보면 의료기기의 휴대화와 일반 전자제품의 고기능화에 따라서 어때요? 메모리 백업 기능이 추가 등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게 전원 장치가 또 안정적인 전원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럼 리튬 1차 전지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메모리 백업용 전지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장기 신뢰성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뭐예요? 일단 전지업체가 결정을 교체하는데 많은 테스트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 해자죠. 한번 뭐 거래처를 바꾸기 위한 어떤 전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목표 시장의 동향이 보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 그 다음에 인슐린 주입기 등 리튬 1차 전지가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경쟁 형태 및 경쟁 업체 수 보면 그 리튬 염화 티온일 전지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업체가 프랑스의 세프트 그 다음에 2위가 이스라엘의 이 회사. 근데 이 회사가 2위를 자회사로 인수함으로써 50% 시장 점유율을 하고 독보적인 1위예요. 1위. 2위 그룹으로는 이제 미국, 히타치, 맥스웰 일본, 도시바, 그다음에 비츠로세 있는데 이제 뭐 매출로 보면 이게 3위 정도 돼요. 비츠로셀이 3위. 예. 2위 그룹 중에서 이 회사들 중에서 2위 그룹 중에서 이런 회사들 중에서 2위 그룹 중에서 뭐예요? 어, 세프트와 같은 1위 업체와 같은 형태의 전반적인 시장에서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회사는 비트로셀이 유일하고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뭐 어떤 특수 시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비트로셀 같은 경우는 세프트와 같이 아까 네 가지 목표 시장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시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회사는 뭐냐면 수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수직 계열화. 예,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여기 보면 매출을 보면 자 이게 세프트가 1위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회사가 2위. 이제 근데 이 회사가 어차피 이게 지배회사 이게 종속회사니까 자회사니까 한 회사고 거의 뭐 40 뭐예요? 1위가 40 한 3%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비츠로셀이 3위. 이게 2위권이죠. 3위는 이게 잠깐 이 회사가 3위네요. 이 회사 3위 이게 4위네 4위.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좀 과거 자료라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한 3위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확인해 보셔요. 과거 자료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고 제품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른 진입 장벽 전지 분량은 고가의 장비 분량으로 시장에서 이해가 된다.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당사의 공정 자동화 수준이 약 40에서 50% 수준. 그리고 향후 축적된 기술을 통해 80% 이상의 공정 자동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원가 절감이 되잖아요. 원가 절감. 이익률이 더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 구조, 경쟁력이 뭐야, 판매가는 일정하다고 해요. 상당히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원가가 좀 낮아지고 자동화되면 좀 품질도 좋아지잖아요. 균일하잖아요. 사람이 만든 것보다 균일하기 때문에 뭐예요? 원가도 좋고 품질 경쟁도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 또는 당사 설비팀 설계로 진행 일부 모듈은 완전 자동화에 성공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지금 15년 이상 한국군의 독점 공급 업체라는 거죠. 이 회사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가 쌓였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밀리터리 쪽에서도 뭐예요? 지금 해외 군수 시장 매출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럼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출. 그렇죠. 지금 시장을 확대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말로 안정적인 캐시카우인데, 한국 군대는 안정적인 캐시카우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와의 경쟁, 이 부분은 뭐냐면 중국 업체들이 지금 어때요? 당사부 기술력은 떨어지는데 임금이 그냥 저임금을 바탕으로 뭐예요? 저가 정책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근데 이제 자동화 설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수작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럼 수작업이 의존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지금 중국도.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경쟁 우위를 지금 비트로셀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품질은 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중국 업체들은 어쩌면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개발 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겠지만 다른 어떤 선진국의 어떤 수출은 힘들 것 같아요. 중국 업체들은. 왜냐하면 정말 전지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이 전체가 불량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당연히 쓰겠어요, 안 쓰죠.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지.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 정부 내에서 지원해주면서 아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레퍼런스를 좀 쌓으면서 이제 기술을 더 증가시키면 나중에는 경쟁자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기술 격차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튬, 염화, 티오닐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60%예요. 거의 60.98%. 지금 거의 아니네요. 거의 70%, 70한 2% 정도 되죠. 72%, 72%. 이게 둘 다 그거니까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예. 기타가 19.3%.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튬하고 헤더, 케이스, 니켈 이런 게 있는데 보안사항이 영업비밀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뭐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셔요. 리튬하고 니켈은 뭐 네이버에 보면 원자재 가격이 있거든요. 니켈. 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즘 하도 뭐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좀 구글 검색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리튬 가격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P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 회사는 P는 안정적이고, 근데 그래서 이제 원가가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상당히 스프레드가 좀 커지고, 예, 그런 부분이고 상당히 그래도 이익률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또 자동화도 많이 돼 있고.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신규 공장 또 투자 완료 시점 지금 또 신규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예, 당진 공장은 4월 달에 완성이 됐고 또 신규 공장도 계속 짓고 있고, 예. 수주 현황에서 이제 여기 이제 6월 달에 수주 받은 것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5억 정도 수주 잔액이 있고 6월 달 이후에 수주 받은 게 보통 이제 뭐 7월 14일 날 공시해 보니까 7월 14일 날 보니까 한 97억 정도, 그다음에 8월 6일 날 한 325억 정도. 이 기간이 좀 2018년도부터 뭐예요? 2021년도니까 나눠야 되죠. 물론 이게 금액은 크지만 기간이 좀 길다는 거.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뭐예요? 199억 정도 수주를 받았고 이것도 기간이 2020년도까지예요. 기간이 길도 2018년도부터. 그다음에 2019년도 또 4월 1일 날 119억이 또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2021년도까지예요. 이런 부분이라서 수주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주 잔액도 있고 당연히 그 재고 자산이
지금 많이 증가됐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재고자산이 증가하지. 안전마진이라는 거죠. 매출이 재고자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뭐예요? 매출이 증가되겠구나. 그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아, 이 회사는 다른 회사는 재고자산이 증가되면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회사들은 아, 이게 악성재고 아니냐. 근데 이 회사는 뭐예요? 수주 산업이고 또 매출이 증가되고. 그럼 뭐예요? 당연히 재고자산 증가는 매출 증가를 담보한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비추로셀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으니까 뭐 저보다는 이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훨씬 더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사업 보고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막 매치가 되는 업체들이 많아요. 아, 옛날에 읽었던 어떤 업체의 그 사업 보고서와 이 사업 보고서가 매치가 돼요. 막 지금 저 그 업체를 건명하지는 않겠지만, 왜냐면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어요. 그 업체가 기술력이 엄청 좋아요. 근데 그때는 상당히 횡보하고 변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업체도 그 업체의 어떤 그 사업 보고서 그 내용들이 매치가 많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매치가 많이 되고 사업 보고서 형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아, 이 회사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시간에. 이렇게 기술력이 있고 경제적 혜자가 있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18% 가까이, 이렇게 딱 17% 가까이 되는, 17% 넘는 그러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또 지속하고 이 영업이익률을 혜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시간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단기간의 변동성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은 뭐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 그런 거 어차피 다 지나가잖아요. 이게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것은 하나의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시간에 투자하면 좀 좋은 회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추천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구독자분께 요청해서 그냥 재무제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